책 제목은 달빛 아래 작은 집. 첫 장을 펼치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지에게. 엄마가. 1980년 5월 1일.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등줄기가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저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처럼 긴장만 하고 있었지요. 내 이름은 박정태, 올해 70살이죠. 남 부끄럽지만 먹고 살려고 늦은 나이에 도서관 사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사실 혼자라면 이렇게까지 버티지 않았을 겁니다. 조카 부부를 사고로 잃고 남동생마저 병으로 떠나면서 결국 남은 건 어린 손녀 유나 하나뿐이었거든요. 올해 8살 된 유나를 지키려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 면접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날 도서관에선 우연히 작은 이벤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오래된 책 가져오기. 유나가 내 손을 잡고 자신 있게 한 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낡은 동화책 달빛 아래 작은 집이었지요. 나는 그 책이 단순히 세월이 묻은 옛 동화책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그 책 한 권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도서관 면접 대기실은 이상하리만치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다 여기 일하는 직원들 같았어요. 나는 괜히 손끝이 바들바들 떨려서 유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지요. 할아버지 긴장돼요? 유나가 내 눈치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긴장된 마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작은 가방에서 꺼내든 건 집에서 가져온 낡은 동화책이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글씨도 희미했지만 아이는 그 책을 보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이면 가장 오래된 책 1등 될 것 같지? 유나가 속삭이듯 말하자 나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무슨 책인지도 얼마나 오래된 건지도 크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내 머릿속은 오직 면접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만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나이 지긋한 한 여성분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지원 서류를 챙기러 온 듯 했지요. 그분의 시선이 우연히 유나 손에 들린 낡은 동화책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얼굴빛이 미묘하게 바뀌더군요. 놀란 듯 반가운 듯 하지만 나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책이라 반가운가 보다.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내겐 오늘 면접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내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정태 씨 들어오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유나 손을 꼭 잡고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면접위원 3명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 앉은 분이 위원장 같아 보였습니다. 나를 보더니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지요.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다잡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력이 꽤 다양하시네요. 그런데 나이가. 맨 좌측에 앉아있던 위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운데 위원장이 불쑥 말을 끊었습니다. 저 아이 아까 대기실에서 들고 있던 책 말입니다. 혹시 여기 가져왔나요? 유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이 책을 앞으로 내밀자 위원장이 흥미로운 듯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오른쪽에 앉아있던 위원이 얘기합니다. 달빛 아래 작은 집 오랜만에 보네요. 저 책 위원장님이 오래전에 썼던 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한때 작가의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집필을 멈추시고 주민들에게 책 읽기 홍보하시는 도서관장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시네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위원장은 책장을 천천히 넘기다가 첫 장에 적힌 글귀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목이 메인 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민지에게. 엄마가. 1980년 5월 1일. 그 순간 책이 덜컥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위원장은 그대로 비틀거리더니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놀란 직원이 달려오고 나는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순간 면접장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다가와 관장님 괜찮으세요? 하며 부축했지만 그분은 손을 내저으며 책만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은 커다랗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분은 책을 바닥에서 주워들더니 다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떨리는 목소리로 같은 헌정사를 수차례 읽었습니다. 책장을 부여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이 글씨, 이 날짜, 이건 내가 직접 쓴 거야. 내 딸 민지에게만 남긴 거라고. 나는 그제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유나가 들고 있는 책이 그냥 오래된 동화책이 아니라 머리 희끗하신 도서관장이 젊은 시절 자신의 딸에게 남긴 책이라는 사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변 위원들이 당황해서 서로 눈치를 보던 순간 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 누구의 딸인가요? 어떻게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유나와 관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손녀. 아니, 제 조카 손녀입니다. 이름은 유나고요. 제 동생의 자식 부부가 사고로 떠나면서 결국 제가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관장은 여전히 책을 움켜쥔 채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과 눈물이 뒤섞인 채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유나 어머니, 그러니까 당신 동생의 며느리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늘 유나에게 이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유나가 그러더군요. 엄마가 꼭 지켜야 한다며 이 책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릴 적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다만 엄마랑 놀이공원 간 얘기만 했어요. 그 이후로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관장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오르더니 결국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유나가 눈치라도 챈 듯 조심스레 관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관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나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면접장이 눈물바다가 돼버린 희귀한 사건이 돼버렸죠. 관장은 유나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울다가 이내 숨을 고르며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젊었을 적 내 모든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지을 때 첫 번째 헌정사로 민지에게 적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의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또렷했습니다. 그의 어린이날이었어요. 민지가 4살이었죠.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놀이공원 인파 속에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으로 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전국을 떠돌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사진을 들고 이름을 외치며 하지만 끝내 못 찾았어요. 관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 숨조차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내 가슴이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유나의 엄마가 바로 이분의 잃어버린 딸이었다니. 관장은 마지막으로 책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딸에게, 그러니까 유나에게 이 책을 남겼군요. 유나가 눈물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 책은 할머니와 엄마를 이어주는 유일한 보물이니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순간 나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나는 일부러 웃음을 지어 보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뭐 혼자 늙은이가 애 키운다는 게 쉽진 않더군요. 그래도 애가 웃는 거 보면 힘이 납니다.
오늘도 도서관 사서 면접 보러 온 것도 사실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서였습니다. 허허. 내가 애써 가볍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려 나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습니다. 유나가 내 옆으로 와서 팔을 꼭 끼더군요. 할아버지는 이제 일자리 생기시는 거예요? 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힘들면 이제 유나는 저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유나는 제 손녀니까요.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 순간 유나가 관장 품으로 달려들었고 관장은 두 팔로 꼭 끌어안았죠. 어찌나 눈물 나던지. 할아버지 그러면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관장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면접위원들과 직원들조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도 이제 무언가를 느낀 건지 관장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관장은 아이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이젠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까지 내가 다 안아줄게. 나도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유나가 남 부럽지 않게 자랄 수 있겠구나. 나도 한시름 놔도 되겠어. 내 속마음이 불현듯 튀어나왔습니다. 관장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유나 양육비는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건강 챙기시면서 유나 곁에 계셔만 주세요. 그 말이 내 귀에 꽂히자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정태 어르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면접 지원자는 어르신 한 분뿐입니다. 이미 합격이 확정된 상태예요. 순간 나는 얼떨떨해서 멍하니 웃음만 흘렸습니다. 아니, 오늘 겹경사가 생기네요. 유나 할머니도 만나고 내 일자리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그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였고요. 이제부터 도서관 가족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유나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죠? 나는 그 작은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서가. 오늘 삼겹살 파티 한번 해볼까? 관장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삼겹살 좋아합니다. 같이 해도 될까요? 그 순간 도서관 면접장은 눈물과 웃음이 함께 흐르는 작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내 옆에서 계속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제 할머니도 생겼어. 우리 가족이 더 많아진 거 맞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유나 엄마가 남겨준 책이 할머니를 만나게 해줬구나. 책장 한쪽 귀퉁이에 적힌 짧은 문장 하나가 세월을 건너 다시 가족을 묶어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삶은 참 모질고도 기막힌 장난을 치지만 또 그만큼의 기적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유나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리 유나 어른이 될 때까지 이 할애비가 항상 옆에 있어주마. 그리고 진짜 할머니도 같이 해주실 거야. 창밖 달빛은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 오늘따라 유난히 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